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가 경험하는 3대 감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3대 감정이라고 하니까 3가지 감정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중에 특별히 3가지의 중요한 감정이 외도 피해자를 감싸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신감, 불신감, 그리고 모멸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불안, 분노 또는 우울, 또 의심 여러 가지가 많이 생깁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배신감과 불신감 그리고 이 모멸감이라고 하는 이 3가지 감정이 외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밤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하시고 일상도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 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감정이 외도 피해자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외도 행위자 또 자녀들 이렇게 감정 전이가 일어나면서 온 가족이 이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배신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배신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이 배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았던 사람한테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격이죠. 외도가 부부 사이의 가장 대표적인 이 배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경우 충격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이게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직장이나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정말 굴뚝같이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등에다 칼을 꼽는다. 그러면 정말 견디기 힘들죠. 어떤 분들은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서 경로한다거나 또는 공격성이 굉장히 발동될 때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이 배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도 직면으로 바로 이 배신감이 외도 피해자의 감정을 지배하죠. 두 번째는 불신감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무엇이 베이스에 깔려야 될까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만이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부부는 출발할 때 소유가 풍부했든 또는 조건이 좋았든 관계없이 수많은 일을 살아가면서 겪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겪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음에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행복과 불행 이런 것도 원치 않는데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다? 저는 사랑보다는 믿음에 있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요즘은 맞벌이하는 조건 하에서 주말 부부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상담을 해보다 보면 주중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를 보면 대부분 주말 부부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요. 이 주말 부부들이 다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부부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로서의 어떤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배신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을 허물어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불신감만 남는 겁니다. 결국 이거로 인해서 계속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부부 사이에 신뢰감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한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믿지 않는다, 의심해야 된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가 이런 감정을 외도 피해자에게 훅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외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멸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모욕감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잘났든 못났든 또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각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 스크래치가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 모멸을 받거나 모욕을 받을 경우에 굉장히 그 상처와 스크래치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모멸감과 모욕감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막 발동하죠. 결국 이런 것들이 복수심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폭력성으로 외연화되어 버립니다. 여기에는 능동적인 폭력성도 있고 수동적인 폭력성도 있죠. 그래서 외도라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외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굉장히 성정이 점잖고 얌전하고 차분하고 이랬던 분들도 외도 직면 후에는 성향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성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도 행위자들 중에는 외도 피해자가 막 저럴 줄 몰랐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너무 인간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고백하거나 자백하는 건데요. 이 외도라고 하는 것은 모멸감과 모욕감을 외도 피해자에게 주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걸 사실은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외도 피해자는 힘들고 결국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너가 나한테 이 정도의 모멸감과 모욕감을 줬어? 나도 너에게 똑같은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해주겠어 하면서 그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전쟁은 결국은 승자도 없는 전쟁이거든요.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전쟁이지만 그런 그 부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게 뭐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외도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감정은 모멸감과 모욕감입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엄청난 감정 노동과 감정 활동에 시달리는데요. 그게 아주 극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70%, 80%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버텨내는데 이게 100%, 110% 이렇게 막 물이 어떤 컵에서 차고 넘치듯이 마음속에서 차고 넘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니까 외도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외도 행위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비난받는다고 오히려 그 꾹꾹꾹 막 누르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앞에서 말한 이 3대 감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농축이 돼서 그냥 수류탄 하나로 끝날 문제가 핵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감정 노동이 심한데 이것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해를 한다거나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경우까지 넘어가면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부부와 가족에게는 엄청난 고통, 엄청난 후유증,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이 외도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도가 안 벌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외도가 벌어졌다면 이를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이런 정서적 치료 또는 감정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자꾸 되뇌이지만 실제로 감정과 행동이 결합이 돼서 더 파국적이고 더 파괴적이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결국은 뭐 이혼으로 끝내실 수도 있지만 이혼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누적된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대 감정을 잘 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가 경험하는 3대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